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서 상생 임대인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러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신문 10답을 발표를 했는데요. 잠깐 해설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임대매물 중에서도 특히 전세매물이 많이 모자르는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5% 한도 내에서만 올리고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풀어서 이야기 나눠보면 발표 내용은 발표 내용이지만 개인적인 제가 현업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면 정부에서는 부탁을 해야 돼요. 기존보다도 혜택이 작게 주지만 지금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하고 매물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뜯어다 보면 임대인 혜택은 뭐 그냥 안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세제 혜택을 주면서요. 세제 혜택을 주면서 뭐 기존보다도 많이 올라간 그 전세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 저금리로 버팀목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1.8%, 2.4%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하에서 이러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임차인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소득공제 한도 같은 경우도 300에서 400만 원으로 올려주면서 월세 공제 같은 경우도 최대 15%를 공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임차인한테는 그래도 그 기존보다는 당연히 좀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한테 혜택을 주는 게 실질적으로는요, 조건도 까다로우면서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혜택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혜택보다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 요건 2년을 면제를 해주고, 그 중에서도 또 대상을 늘려서 1가구 1주택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지만 나중에 1주택으로 환원하는 조건하에 있는 분들만 임대주택에 해당이 되면서 그 나중에 추후에 2년 거주 요건 면제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2년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혜택이 있나요? 기존에 1가구 1주택이 상생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이 바뀌는 분들이 이 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를 주고 그곳에 가가지고 다시 임대를 넣는다는 내용인데, 이사가는 지역보다 추후 상승력이 많다 그러면 팔지 않고 갈 거예요. 팔지 않고 가겠지만 비슷한 동등한 입장에서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는 임대를 놓고 새로운 곳에 임대를 얻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상생 임대인 조건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서 5%만 올리고 내가 가는 지역 같은 경우가 임대 매물 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이 돼가지고 나는 싸게 놓고 이사 가는 곳에 기존에 이사 가는 임대 매물, 전세 매물 같은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면 나는 싸게 내놓고 들어가는 거를 비싸게 임대로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혜택은 없다고 하지만 특례를 말을 한 것 보면 그만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은 길었지만 이런 임대주택 중에 상생 임대인한테는 부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혜택은 많지 않지만 조건은 좀 풀어줘야지 그나마 따라줄 텐데, 조건 자체도 복잡하면서 나는 선의로 상생 임대인이 되는데 나중에 그 혜택조차도 받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에서 한번 특례에 대해서 발표 자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관련 신문 신답입니다. 질문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장기보유, 거주요건 2년을 면제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발표되는 것처럼 기존에 내가 남겨놓는 1주택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한 채를 남겨놓을 때는 어떤 집을 남겨놓을까요? 내가 팔 집을 남겨놓을까요? 아니면 살 집을 남겨놓을까요? 보통 통상적으로 내가 거주하지 않는 투자 목적으로 산 것은 처분하고 내가 거주할 만한 1주택에 대해서만 남겨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조건까지 된 상태에서만 그러한 주택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들은 것처럼 큰 메리트가 안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상생임대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 이내에서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은 무엇일까요? 답변 내용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표된 답변 내용들을 보면 전세 낀 매물을 사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전세 낀 매물을 사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전세 낀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부탁을 할 때는 조건들을 낮춰야 돼요. 혜택도 많지도 않은데 조건도 까다롭게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선의로 했다가 혜택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동일해야 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정 공백이 있어도 되나요? 뭐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공실 등 공백이 있어도 됩니까? 답변 내용에는 두 계약에 따른 임대차 공백 없이 계속하여 유지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연속적으로 되지 않고 공백이 있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조건을 말씀드렸죠. 기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2021년 12월 20일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중 체결해야 하며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주택으로 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서도 임대차 3법보다 더 강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임대차 같은 경우를 5% 이내씩밖에 인상을 하지 못해요. 더 강력한 조건이 까다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조건 같은 경우는 준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일 경우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 호별로 상생 임대주택을 체결해야 하나요?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세대 구분이 없는 예를 들어서 3층, 4층 되는 그런 주택에서 본인이 살면서 나머지 세대를 세를 주는 경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이 살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주하는 경우들도 반 이상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모든 각 호의 호실에 대해서 5% 이내로 조건을 맞춰야지 상생 임대주택으로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내가 거주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호실이 있어요. 나머지들만 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다 맞추는 조건 하에 혜택도 크지 않은데 누가 하겠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아도 안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요.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은 1년 6개월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2년 이상이 임대를 해야지 그것도 상생임대주택으로 판단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단지 2년 미만 같은 경우도 서로 합의에 의해서 2년 미만으로 임대인, 임차인 합의에 의해서 2년 미만의 기간을 살고 나갔을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서는 인정을 해주고요. 더 오래 사는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2년을 임대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 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여러 가지 특수성에 따라 그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조건이 쉬워야지 그나마 내가 선의로 좀 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조건 자체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맞춰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요. 산정률 같은 경우를 월세 전환율을 활용하여 계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 10%와 기준금리 플러스 2% 중 낮은 비율로 판정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기준에서는 기준금리 1.75%죠. 거기다가 2% 포함한 3.75% 환산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은 까다롭고 혜택은 작은데 몇 명이나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매물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이 회의적이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 문답 프리집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